네, 매주 화요일에는 색다른 정치 평론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모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강상구 노회찬 학교 정치학교죠. 교장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은 제가 televizion에서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편 틀면 나와 있어요. 왜 그래? 맨날 우리 그 라디오도 같이 하잖아요. 네, 우리 강상구 시사콕 잘 되고 있습니까? 프레시안 시사콕. 아, 예. 구독자 좀 늘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예.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강상구의 감사합니다. 시사콕. 이거 말씀 저희 방송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강상구의 예. 시사콕 여러분, 구독, 예.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장윤선 기자님 말씀 안 해주셨으면 예. 제가 굳이 예. 제 입으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약간 이 시골에서 서울 놀러 와가지고 예. 우리 고향도 예. 알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독 한번 누르겠습니다. 예, 구독. 감사합니다. 서로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구독을 일단 누르고 시작하는 네. 센스. 예,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럼요. 예,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취재 편의점도 구독 한번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오늘 함께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너무 그 유명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또 3건의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작진이 그 추가 녹음을 공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1, 2, 3, 3건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들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대통령이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대통령 되기 너무 힘들다. 근데 거기에 욕설이 조폭들이나 쓰는 욕설을 삐. 깜짝 놀랐어요. 네. 야, 혹시 준비됐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방 안에 앉아갖고 뭐 시간에 전시가 나오는데 그 안에 사람 차라리 저거는 소리라도 지르고 어떤 것이라 때리고 문자만 해도 한 3천, 4천 통을 근데 문자는 하루에 한 2천 통, 3천 통은 기본이다. 그럼 내하고 연결을 계속 내하고 이게 텔레그램 이게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럼 자기가 다 보내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나요? 죽으면 해결되지. 정석이 인민 재판하고 나서 결정에 따라내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세상에서 제일 모든 걸 다 하는데 이야기했던 거 있노? 그래가 내하고 야 뭐 잘 지내지 내한테 하나사 씨발 대통령 되기 족같이 어린데 씨발 정권교체 장난 아니네. 근데 술 처먹은 남자고 술 안 먹습니다. 술 먹으면 말 많고 양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전에 그치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전화. 옆에서 뭐라 하면 막 하고 다음날 미안하다. 뭐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좋다. 좋은데 문제는 대통령은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잘 할 사람 뽑아야 돼. 윤석열이가 지방 가면은 지 마누라한테 가지. 내 있으면 저 새끼 저거 또 왔는갑다 이렇게 하는 표정이지. 장재원이하고 권성동 있으면 딱 이렇게 쳐다보고. 그 가면은 있어요. 식당이 아크로비스타. 윤석열이 없을 때 서울 가서 지 마누라하고 놀고 가지. 벌비스에서. 빙시가지고 사람들 더 많은 데서 해가고 말하고 뻘쩍거리노. 어차피 윤석열이 지 마누라만 듣는데. 코카콜라 가서 막 사람들 사먹고 앉아있으면 말하고 사먹는 거 코카콜라가 주식 사러 가야지. 윤한홍이야 사모한테 사모를 딱 전화해봐.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지. 윤한홍이가 비서실장 된다 가서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때보다 뭐 이유 설명 없이 안 돼.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윤한홍이를 비서실장 안 치려고 온 게 누구냐? 장재원 권성동. 그때 내하고 누이만 우리 마누라고 왜 그러지? 내하고 딱 그래. 저 새끼구나 저거. 나는 옆에 그 누가 왔었냐면 조혜지하고 사모가 내가 소개시켜. 그래 이 옆방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렸는데 내보고 사모가 와서 인사하래. 박한수도 의원도 내가 작년 8월달에 자기가 윤석열 한 만나는 게 꿈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박한수 의원도 자기가 더 있어야 되는 꿈이지. 가능성이 제로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 야, 그래가 윤한홍이는 더 이상 못 나가요, 저 때문에. 윤한홍이 못 나간다니까. 나중에 봐요. 그 윤한홍 얘기 하지 말고,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더 이상 나가는 거. 사람을 음해를 마야 돼. 김태호는 뭐 어떻고, 박한수는 못 믿을 사람이고, 막 사람들을 음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지가 다 이 사람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윤한홍을 음해할 때 그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없애면 쥐가 되는 줄 알고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을 줬으니까 청와대 데리고 가라 그랬지. 예.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도 하고 2번 전화 와갖고 그러면서 박한수 보고 내가 박한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 한 3-4시간 놀다 왔거든. 이제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께 나눈 대화로 그 민주당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비서실장 안 된다 윤한홍 의원 뭐 본인이 이제 막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 들으시고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명태균 씨가 과연 그 시절에 네. 그 22년도 3월 달이면 이제 후보의 비서실장을 얘기한 거였는데 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 한마디 안 돼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바로 그걸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얘기할 정도 이 관계가 도대체 이 사이 간의 대화가 맞는가 도대체 선거 캠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기도 하고 의아하게 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였길래 이 한 사람의 이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갖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아니 뭐 저도 저걸 보면서 네. 확실히 이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일단 드러나고요. 네.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면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명태균의 나라, 명나라, 명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후보 비서실장뿐만이겠습니까? 공천 개입 얘기도 뭐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간에 명태균 씨가 걸려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에 따르면 뭐 7-8군데 또 공천 네. 뭐 대통령이 그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개입은 원래 시작은 누구였을까? 명나라? 네, 그것도 명나라다. 그렇고 그 이전에 대통령하고 그 명태균 씨하고 전화 통화했나요? 어디 그 녹취록에 보면 네. 장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장관 인선에는 개입 안 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뭐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라인뿐이었을까?
저는 이제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전체가 제2 부속실이 아니었을까? 전체가 제2 네, 부속실이다. 전체가 제2 부속실. 예. 그러니 따로 제2 부속실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고요. 근데 이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문제인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리 알아. 이렇게 하면 네. 말대로 되더라. 이거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이고 이걸 보면서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게 훨씬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게 훨씬 많겠구나. 네. 좀 전에 이제 네. 강 소장님께서 강 교장님께서 교장님. 예, 네. 교장님께서 교장님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아니요, 교장. 교장. 교장께서. 아, 님자 안 붙여요? 님자를 안 붙여요. 네, 안 예, 님자 안 예, 우리 붙여요. 강 교장께서 강 말씀 교장? 주시는 예. 걸 듣고 있으면서 예. 제 머릿속에 새로운 먹이 사슬이 하나 떠올랐어요. 먹이사슬. 네. 가장 밑에가 윤석열, 예. 그 위가 김건희, 김건희. 그 위가 명태균. 그래서 위에서 하나씩 오더를 턱 던지면 그 밑에서 받아서 또 다시 밑으로 던지고 그 밑에서 던지면 또 받아가지고 그걸 수행해내는 예.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게 유지가 되려면 거의 맹신하거나 네. 가스라이팅을 확실하게 당해서 뭔가 이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까지 들 정도로 확실한 이 하이어라키가 있더라. 예. 이런 걸 지금 말씀 주시는 네. 중에 제 예. 머릿속에 떠올랐고 지금 이제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게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는 느낌 드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 하나씩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퍼즐을 맞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실체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비로소 이제 명태균 씨가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리려고 했던 빅픽처 인사 네. 뭐 아니 각종 이권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씩 일단이 까지기 시작했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2달 정도 이 사건 쭉 들여다보고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쨌든 명나라다. 예, 명나라는 그렇죠. 명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중요한 거는 권세가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제외하고 류모 명리학자를 통해서 뭐 본인이 이제 그 감옥 가겠냐라는 것도 질의하면서 분야별로 관리하는 사람이 7~8명이 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속인도 분야별로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약간 저는 사람들이 왜 부속실 설치 안 하냐 이랬는데 네. 무속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속실이 아니라 부속실이 아니에요. 무속실이 있었던 것이고 대박. 저 영국이나 여기 드림 연구소가 신입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네. 강상구 드림 연구소. 강 교장 오늘 무속 무속실. 아니 뭐 너무 칭찬을 해주시니까 예, 예. 그다음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영국이나 이런데 보면 예. 거기 이제 내각 책임자니까 예. 그 섀도우 캐비넷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권하기 전에도 맞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뭐 국방부 장관은 이 사람, 예, 누구는 이 사람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갈 것이다. 예, 예. 그림자 내각이잖아요. 예. 그 무속인 7명, 8명이 예. 그게 그림자 내각이었대요. 무속인 명태균 씨도 자기가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림자 내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내각. 이 팀이 다 한 거죠. 그림자 네. 내각이 실제로 있었고 네, 그 네. 그림자는 분야별로 무속이 있었던 거야. 네, 예? 그렇지 그래서 않고 내각이에요. 분야별로 내각이 있으니까. 분야별로. 네. 주종공이 있어 주종공. 주정공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가끔 인적 쇄신도 하는 거죠. 바꾸죠. 네, 바꿔요. 그러네. 아까 그림자 그 유모 내각. 씨, 유모 씨 바꿨어. 바른 말 하니까 바꾸잖아요. 바꿔. 인적 쇄신 확확 하는 거예요. 예, 그러네. 인적 네. 쇄신도 하네. 네. 야, 중요하다. 네. 그림자 굉장히 내각은 중요합니다. 인적 쇄신을 네, 하는데 진짜 내각은 인적 쇄신을 안 해. 안 하죠. 인적 필요 쇄신, 없지. 인적 쇄신 안 하고 지난번 대통령 네. 그 사과 간담회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인적 쇄신을 한다고 했었나요? 아무튼 네, 한다고 하긴 근데 잘 안 했었어요. 했죠. 네. 그리고 그때 또 뭘 얘기했냐면 휴대폰을 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아. 네, 휴대폰 바꾸겠다. 근데 휴대폰 쇄신하면 안 돼요. 네, 휴대폰 쇄신하면 그건 증거인멸이에요. 예. 근데 특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휴대폰을 쇄신하고 막 그랬죠. 인적 쇄신 안 하고. 네. 예.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조금씩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잡혀가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상당한 영역에서 특히 이제 경남 지역 창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뭐 기업들하고 교류하거나 이러면서 산단 전체를 좀 통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취재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가 명태균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데 네. 명태균은 돈을 안 받는데 이제 이래서 굉장히 뭔가 영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창원 산단도 기획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인적 쇄신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저희가 좀 들어볼 녹음 파일은 뭐 본인이 윤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대통령 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이제 욕설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교육위원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사모 지금 학력 부풀리기부터 해가 뭐 학력 위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럼 윤은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조혜진이가 민주당 걸 다 잡고 있잖아. 그래가 윤은혜 교육부 장관을 막은 거예요. 안 그래도 큰일 났지. 그래 내가 조 의원 보고 당신이 그때 뭐 최재형이 하고 뭐 완전 팽당해갖고 완전히 멍하 있대. 그래가 내가 이야기를 해줬지. 뭘 소스를 줘야 소스주가 됩니까? 불러가 교육시키고 손잡고 가갖고 김건희 사모 내가 데리고 가고 자기 집에 식당 가갖고 자기 데리고 가갖고 내가 김건희 사모 모시고 왔는데 가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는 뭐 왜 쓰는데 내를 정확하게 봤잖아요. 윤석열이 장님 무사라 사람 볼 줄 몰라요. 마누라가 눈이 좋지. 마누라가 원래 마누라 때문에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고. 김건희는 안질뱅이랑 내가 8개월 전에 만났을 때 당신은 안질뱅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좋다. 당신 신랑 끌어올릴 사수인데 그 지금 코바나 콘텐츠에서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질뱅이 멘치로 대통령 영부인이 될 사람이 그래. 선거도 못 나가고 그 집안은 내한테 말을 한마디도 못해. 자기 장모부터 해가 정신교육도 내가 한 3번 시키는데. 평소에 윤 대통령의 언어 쓰임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이 땡땡 저 땡땡 사태 그랬죠. 때 국민들이 세상에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저런 욕설을 할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게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거냐 미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거냐 아니면 바이든을 상대로 한 거냐 뭐 이런 듣기 평가가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언어가 늘상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거면 그러면 진짜 그 품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방 가면 난 지 마누라한테 가 이런 거고 문자는 하루에 2,000에서 3,000통이 기본이고 뭐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민재판 매달아 놓고 자기가 모든 거 다 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정말 제가 욕설이라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어렵네. 정권교체 장난 아니네. 이런 푸념을 했었다. 그리고 부인과 장모한테 장모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좀 오버랩 되는데 네. 일단 대통령의 언어 습관 이거는 뭐 익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방송용이나 일반 언론용으로 쓰는 건 경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사실 그 경로의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방송할 때 삐삐 해야 할 그러니까.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명태균 씨의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명태균 씨의 말을 어디까지 진실된 것으로 믿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이런 걸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선구안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눈이 밝다 그랬던가요? 아마 잘 본다. 아 사람을 잘 본다. 사람을 그랬어요. 잘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났으면 자기는 발탁되지 못했을 그랬겠죠. 거다.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사람을 나를 쓰는 알아보는 거다. 눈이 있다 이런 건데 명태균 씨도 지금 좀 전에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많이 마신다 그러면은 콜라를 사러 갈 게 아니라 코카콜라 주식을 사러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명태균 씨가 일반 사람들은 아니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본다면 명태균 씨도 일단은 기본적인 성부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바라보는 이 감정이 복잡 미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 아까도 뭐 이 욕설 중에 잠깐 나오잖아요. 네. 내를 보면은 막 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네. 듯한 이 느낌. 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별로 좋지 않게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는 명태균 씨가 그래도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거나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명태균 씨를 끌어안고 있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네. 가까이 올 수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이 녹취에서 우리가 네. 좀 읽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 집안 가면 나는 그 집 마누라한테가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네, 어떻게 해석해야 아니 뭐 돼요? 그런 얘기를 네. 평해야 되나 이런 참 들긴 난감하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웠고 예. 윤 대통령하고는 약간은 껄끄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 윤 대통령이 지방에 가면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갔다. 그 정도로 가깝다고 하는 거를 여전히 어필하는 가까웠다는 걸 어필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그 대통령 그 언어 습관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나이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얼굴이든 네. 언어 습관이든 몸짓이든 이게 전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예, 대통령이 그렇게 막말하고 사람들 하대하고 이런 걸 보면 평생 그렇게 살았구나. 예, 그 기자회견 할 때도 한동훈 대표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자회견 할 때도 이렇게 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앞에 마이크하고 각도가 똑같았어요. 팔 각도가. 관찰력. 예. 네, 우리 원래 강교장의 이제, 예. 수중 발레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각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딱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났는데 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선거 힘들었다 투덜거린 거 있잖아요. 네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투덜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나. 그리고 대통령을 하고 나서 지금 하는 모든 게 다 초보자 같잖아요. 네.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국회 안 가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맞아요. 곳곳에서 티나는 게 저 때 이미 확인할 수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명태균 씨는 코카콜라 주식력에 이런 게 네. 드립을 진짜 잘 쳐요. 드립. 예. 네,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제가 그 노회찬 정치학교 하면서 노회찬의 말하기라는 강의 하는데 네. 제가 강의하는데 이 다른 강사를 좀 육성하고 싶은데 명태균이에요? 소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막 백방으로 찾았거든요. 네. 명태균을 그 전에 만났더라고요. 노회찬 아쉽다. 정치학교 말하기 강사로. 예. 진짜 좀 아쉽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대통령 지금 이제 강 교장께서 네. 대통령의 언어 습관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제가 좀 떠오르는 게 뭐냐. 저 때가 언제였냐? 22년도잖아요. 그때 뭐 선거 치르고 뭐 후보 생활하고 그것도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십수년 뭐 DJ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네. 1년 만에 대통령 정치권에 입문해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1년의 과정을 힘드네. 이렇게 얘기할 맞아요. 정도였다면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2년 반의 이 시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삐삐삐삐삐가 나오겠는가. 네. 정말
그럼 못 해먹겠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네. 이미 나왔어도 한참 전에 나오지 않았을까. 어. 정말 그렇게 힘드시면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본인을 매일 위해서. 그래서 네. 매일 술 드신 것 같아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근데 네. 이게 술에 충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술에 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받고 예. 그 주님을 어. 만나는 거죠. 네. 주님을 네네, 만나는 그쵸. 거야? 영접하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아니,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의 뉴스를 들으면서 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허술한 나라였어? 그래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개혁들을 또 할 거라고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수준으로 퇴행하진 않겠지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다들 광장에 나온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전반적으로 야, 이 정도까지 추락하는구나. 그게 정말 놀랍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보면 어제도 그 장모 최은순 씨가 그 도촌동 땅 관련해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그 다시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뭐 20매덕인가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27억 3,200만 원이.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정상화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8일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28일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뭐 기대가 난망인 것 같고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도 광장에 더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가지고 모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허술한 나라였느냐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허술한 사람이 지도자인 척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조금 늦었지만 한 걸음 늦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낸 적이 있다. 고쳐낼 네.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요. 28일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저는 민주당의 이 원내 지도부가 조금 더 치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그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이재명 대표로 김건희 여사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이게 가려지나요? 그러니까 안 가려지는 걸 가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 눈은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눈에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하늘에 태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하늘의 태양이 확실히 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보여주는 방법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손바닥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네. 태양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다 네. 이제는.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전략을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것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받을 거야? 우리가 그 한동훈 제3자 특검법이면 받겠다며. 그래서 그 줄여줬잖아. 제3자 특검법을 해줬잖아. 그리고 13개의 항목을 2개 항목으로 줄여줬잖아.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 손바닥을 끌어내리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어떻게 싶습니다. 보세요? 근데 일단 대한민국이 허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자들은 그 허술할 경우가 많고요. 근데 지금 뭐 장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네. 민주주의 역량을 보면 그런 문제점을 끊임없이 교정해 왔죠. 그런 면에서 허술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아까 그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데 그 손바닥을 네, 네. 내려야 된다 했는데 그때 그 태양이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 같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 전략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뭐 장외 집회를 방탄 집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오직 이재명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네네. 근데 민주당이 혹은 다른 당이나 시민사회가 그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약간 시소 게임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정부 여당이 타고 있고 한쪽에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잘못해갖고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려가면 또 반대편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또 무슨 녹취록이나 공천 개입 증거가 나오면 민주당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두 세력만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두 세력이 완전히 타이트하게 연결돼 있어서 서로 지지율이 반비례하게 이렇게 작동하는 식으로 구도가 안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탄핵 얘기 계속 하는데 탄핵이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탄핵을 하려면요. 나는 이재명 대표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 나는 민주당이면 괜찮아. 이런 사람. 나는 국민의힘만 아니면 다 오케이야. 이런 사람. 나는 윤석열만 아니면 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여야 되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듯이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 중에서도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다 모여야 네. 이게 탄핵이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은 누구야? 이런 질문에 이재명 밖에 없지 않아. 현재는 그 말이 맞죠. 네. 맞지만 상상력을 거기서 딱 제한하도록 네. 나중에 현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그렇게 가둬두는 방식으로 정치를 막 하잖아요. 네.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 국면에서 계속 이렇게만 가면 그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방탄 집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외 집회도 네. 보면은 야 5당이 공동 집회 개최하는 거 논의한다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랬나요? 네. 집회 안 간 게 들켰네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왜? 네, 그래서 그러십니까? 예. 마음은 함께 하셨을 테니까. 그럼요. 예. 마음은 저는 월화수목금 다 예. 함께. 네. 근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을 이끄는 게 아니라요. 네. 그 국민 안에 민주당이 들어가는 방식의 프레임 짜기는 뭐냐. 이 눈으로 그 산 하나하나를 다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네. 예,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 전면에 네. 서 약간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대결 구도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대결 구도로 가면 그 계속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고민이 요즘 많이 듭니다. 저는 약간 좀 이제 우리 강 교장님하고 좀 네. 다른 약간 같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 네. 이재명 대표가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거 저는 그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와 대표에 가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매몰되어 있는 듯한 모습 이 부분은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이런 뭐 소위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지난 전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안고 있고 이 부분을까지 다 끌어안고도 이재명 대표를 우리 민주당의 대표로 재신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 당원들과 일반인 국민 30%의 여론이었어요. 압도적인 여론이었어요. 90%가 넘는 여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는 그 힘으로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정치적 판단이다. 좋죠.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앞에 내세우는 순간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이것이 방탄 아니면 뭐냐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네. 김건희는 김건희다로 가야지 맞다. 네, 저도 네. 그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실제로 보면은 이제 1심 선고가 문제다 아니다 이 쟁점으로 계속 가는 거는 민주당한테 유리할 게 저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 이번 주 일정을 보면 그 대선 네 또다시 이제 출마할 후보로서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건 그 이슈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좀 그런 의연하게 가야 될 것 예, 같다. 그렇게 하고 민주당에서 싸울 사람들은 싸워야죠.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예. 나서가지고 나는 뭐 꿋꿋하게 살아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이런 그 위치로 갈 필요는 없겠다. 그거는 마치 이 전국 전체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는 것인데 네. 그렇게 하면 길게 봤을 때는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을 것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나 종편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 얼만큼 역할을 했는가 네. 이 평가가 지난 그 10월 10일 날 그 11월 10일이군요. 네. 11월 10일 날 2년 반의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엄청나게 평가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 평가가 별로 없었어요. 뭐 한 게 많지 않잖아요. 한 것도 없지만 한 게 없으면 한 게 없다고 비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다. 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국가 재정 부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그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받고 네. 비판받을 일 있으면 비판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면 전환을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사소하게 실수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쓰는 표현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를 갖다가 다 기사에 혹은 방송 소재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기름을 부어줄 필요는 없겠다.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 이 포커스를 좀 더 아주 촘촘하게 네.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슬로건이 오늘 그 댓글창에 화제가 됐어요. 김건희는 김건희, 이재명은 이재명. 예. 제가 보기에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 경향신문 사설 제목인데 어제. 경향신문 사설. 그렇습니까? 그러네. 이실 짓고 해야지. 그러네. 저도 어디서 봤나 했더니 경향신문 사설이었네. 네. 그렇지만 그 사설이 경향신문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또 일반 국민들의 상식은 그걸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예. 그걸 아니 근데 말씀드리는 저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이제 여러 보수 패널들 보면 이런 거예요. 좀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이 그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를 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까? 잘 말하겠습니다. 네. 예, 소장이 오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슈를 키우면 김건희 여사 이슈가 사라질 거라고 믿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김건희 여사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명품백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뭐 명품 쇼핑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그리고 마포대교에 이르기까지 다 네. 기억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 사안으로 평가한다. 근데 이걸 자꾸 착종시켜 가지고 마치 이재명 문제를 띄우면 김건희 이슈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다. 착각이죠. 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제 요 며칠 사이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옆집에 우환이 났다고 우리 집에 중병이 자연 치유되지 않는다.
아니냐. 옆집의 우환은 그냥 옆집의 우환일 뿐이에요. 네. 우리 집에 중병 환자가 있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국민의힘이 뻑하면 얘기하는 게 국민 눈높이, 네. 변화와 쇄신.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용산의 눈높이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네.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는데 어떤 변화와 어떤 쇄신을 하겠다라는 건지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 무조건 그리고 오늘도 뭐 기사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우리는 그 이재명 대표 얘기보다는 민생에 뭐 집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까지 얘기하는 얘기해야죠. 사람이 한동훈 그러니까요. 대표잖아요.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일요일 제일 날. 많이 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아니, 제가 얘기하는지 그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날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여러 명 통화를 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깜짝 놀랐더라고요. 법정 구속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지금도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네, 나가고 있다. 한동훈 네. 대표가 또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거 반사 이익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자꾸 기대지는데. 나 지금 반사 이익에 기대고 있어. 나도 모르게. 페북에 자꾸 글을 글 쓰게 돼. 쓰게. 당원 게시판은 이 반사 이익 이걸 어떡할 어떻게 거야? 할 거야. 네. 큰일 났다. 어. 미치겠다. 계속 와. 그래서 예.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겠다 이렇게 예. 말했는데 속 생각은 나는 반사 이익에 계속 기대고 싶어. 있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불구경이 아무리 재미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구경하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 집의 난풀로 집이 다 타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요 경고의 예. 말씀만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 관련한 이 앞으로 나올 증거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는 무관해요. 별개로 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원래 이 암기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반복 학습이잖아요. 반복 또 학습. 나왔네? 예. 또 나왔네? 예.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하지는 않은데 기억은 계속 나는 거죠. 그렇죠. 잊을만 하면. 또건이 여사. 이게 또건이. 또건이 은근하게 여사가 되는 오늘 드립하고 또 나와서 또건이 여사. 또건이 여사네? 그래서 반복 학습이 되기 때문에 반복 학습. 이거는 따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따로 갈 수밖에 이건 없다.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기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10만 4천 원 그거를 부부를 기소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섯 요번에 번째. 저기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예. 했더라고요. 예. 이제 그 법인카드의 수혜자라는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네. 요거는 별도의 꼭지로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예.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반대자,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국가폭력이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목표임을 재확인한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기소한다고 하는데 또 기소죠.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제 그제 해가지고 네.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깊게는 아니지만 정치가 사법화되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건 뭐 제가 강하게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얼핏 떠오른 생각이 정치의 사법화 이러면요 마치 사법부가 판결을 너무 세게 자꾸 하고 이런 거 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좀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법 절차에 들어가 이러면 거기서 이 기소는 검찰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의 핵심은 저는 검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재판에서 판사가 법에 있는 대로 했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한 세트로 해가지고 정치 사법화를 이끌죠. 근데 그랬을 때 검찰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는 사실은 사법의 정치화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 집단이 그냥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화된 검찰 플러스 이른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판사들. 근데 이때 이 양심이 과연 어떤 수준의 양심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그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 정의가 있으면 사회적 정의가 있고요. 이게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는 법적 정의를 지킨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치의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정의랑 상관없이 그냥 그렇죠. 법에 있는 대로 한 거죠. 예. 물론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유의 사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분명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뭐 이런 문제도 역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그 기소 자꾸 그래서 뭐 기소 뭐 또 하는데 네. 그럼 사람들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김건희는 윤석열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도 네.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두 개를 놓고 아무리 따져봐도 예. 이 무게가 달라요. 그렇죠. 한쪽은 이 거짓말의 어떤 심각성이 한 1톤 정도 되면 이쪽은 뭐 한 21g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 하필이면 21g이에요. 아, 글쎄요. 이렇게 입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쪽은 뭐 이 심각성이 돈봉투. 이 정도는 비닐봉투. 이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예. 그냥 무작정 기소하고 김혜경 씨 사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것 깊이 따져볼 시간이 없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다 잘못했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잖아. 일종의 양비론. 예. 그리고 뭐 거기도 뭐 무슨 뭐 부인이 마누라가 돌아다니면서 뭐 밥 먹었다며 법카 썼다며 뭐 그럼 똑같이 처벌받아야지.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를 계속 씌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기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근데 요새는요. 제가 그 광장에 나가 보니까 시민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취재 편의점 잘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예전에는 뭐 신문 아니면 사실 방송 아니면 그리고 방송에서 상세하게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정보 유통이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이런 올가미를 씌운들 의미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사법으로 사람을 말리는 이거밖에는 없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좀 전에 이제 가장 먼저 말씀 주신 게 이제 거짓말의 무게잖아요. 둘 다 거짓말을 했다고 치고 네. 그 거짓말을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형이라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낙선자에게 이 정도 형을 구형을 해야 한다면 네. 당선자는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크게 더 무겁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저 동의 드리고 정치의 사법화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도 법인카드 네. 유용 문제에 대한 기소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 정권 관련된 건데 전 정권의 지금 감사원이 네. 사드 배치 지연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어떤 그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다 해서 문재인 정부 아직도 감사하고 있어요. 전 안보실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어요. 야. 이게 오늘 아침자 기사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정권에서 했던 이 통치 행위, 어떤 정책적 판단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비판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자꾸 사법부로 가지고 가서 무조건 기소 만능주의로 기소하고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 갑자기 강용석 변호사 생각나. 너 고소. 아니, 다 고소.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네. 2년 반이 지났고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는 이 순간까지도 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평가하고 네. 자꾸 수사 의뢰하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 이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는가 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화가 좀 많이 그렇죠. 난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운다 자기의 희망대로. 네. 그럼 마지막 퇴임사 때 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잘 못하고 퇴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전 정권 핑계 댈 거다. 오늘 너무 네. 많이 그래서 아니 그리고 사법부는 크림소다님이 맞습니다 네, 하셨어요. 사법부는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는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지는 거고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법부가 입법부를 능가할 수 없거든요. 예, 행정부를 능가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근데 그 정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수많은 뭐 갈등도 있고 타협도 있고 대화도 있고 그런 속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 이 다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도 다루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때로는 극심한 논쟁도 있고 면책 특권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해라.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방송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다 기소하고 이러면 저는 정치가 혹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기회를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가맨다라고 하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지금 저도 또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또 소장이 왔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또 고소? 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를 상대로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골프장 그 태능 CC 입틀막. 예, 취재한 기자를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현장 취재한 기자를 입건하는 건 전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게 통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런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전두환 이후에는 보지 못했던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절에는 이제 군합발로 군사를 통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그런 무단 통치를 했다면 지금은 사법으로 하는 거예요. 경찰 검찰을 예, 검찰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또다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게 참 재밌어요.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죄송합니다라는 것이 예, 그냥 우리가 상례인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할 도리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거짓말 해놓고 들키면 일단 고소하고 예, 딴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예. 옛날에 저 사람은 거짓말 못해 이러면 예. 착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대통령실이 너무 거짓말 못한데 예. 나쁜 사람들 어.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걸리고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 아까 이틀막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기자 그다음에 이전에 의원 그다음 대학원생이었나요? 네. 이렇게 입틀막 하는 게 그 개인들을 입틀막 한 게 아니라 그게 국민 내 입을 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 전체를 입틀막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참 이게 뭔가 좀 속 시원한 죄송합니다. 속 시원한 논평과 어떤 그 식견 막 이런 걸 좀 그 보내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조금 더 다시 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깨어 있음을 살아 있음을 그리고 백날 이렇게 사법 안에 가두려고 해도 거기에 갇혀지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광장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나오시나요? 예, 그러도록 강 기자님? 하겠습니다. 깊이 예, 반성하면서. 예, 깊이 반성하면서 이번 주에는 나가도록 광장에 좀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예. 네. 대변인님 매주 나오십니까? 광장에서 뵈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 나갔는데 그때 장 기자님 못 뵀어요. 제가 아, 여기저기 한참 막 쏘다니면서 예. 장 기자님을 뵈려고 저를 했는데 꼭 좀 찾아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방송 좀 같이 어디 해주세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줘. 아. 못 찾겠더라고. 아니 신장시고는 이거 다 우산 보고 같은 게 찾아오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예. 예. 저는 주로 지하철역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올라오는 광화문역에서? 아니죠. 광화문역이 아니라 거기가 경복궁역 4번 출구였던 것 같아요. 지하철역. 예, 저는 지하철역. 정십자가 예. 앞쪽에 가 있어서 그 그쪽까지. 광화문 대로에 지하철역에 가까운 데 있어야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길목을 예, 지키고 계시는군요. 길목을 지키면서 이제 네, 시민 네, 인터뷰를 네.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집회 길목을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때 대선 후보 때 그 포스터 있잖아요. 거기에 네. 적혀있던 슬로건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다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국민이 네.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이제 집회를 국민들이 많이 오면은 네. 그 슬로건 바뀝니다. 어떻게요? 국민이 키운 집회, 대통령을 바꾸는 내일. 와. 네, 바뀔 것이다. 네, 바뀔 네, 것이다. 네. 대통령을 바꾸는 내일.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오늘 우리 구호가 많이 나왔네. 예, 집회 측에 주옥 같네. 예, 행사장 측에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다 촌철살인 정말 대단했습니다. 드림연구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해오시고요. 예,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